마지막 5번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착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쌤은 일단 5개까지만 일단 정리를 할게요. 그 외에 또 생각이 나면 여러분들한테 쌤이 이제 곧 찾아가게 될 건데 찾아가서 이제 그때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영상을 오늘 이제 쌤이 보내고요. 그 보낸 거에 따라서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고등부 커리큘럼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 5번째는 이겁니다. 고등학교 시험 망쳤다. 내 인생 망했다. 하나 더 가볼게요. 실업계 갔다. 내 인생 망했다. 자, 성적 지상주의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건 맞아요. 물론 뭐 요즘 이제 뭐 대안학교라든지 이래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많이 만들어졌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라는 환경도 많이 나아진 거는 맞아요. 최소한 쌤 때보다는 나아진 게 맞아요. 왜? 일단 인원이 많이 적어졌죠. 쌤 때만 하더라도 한 반에 한 53명, 54명 이렇게 있던 시절이거든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아마 그보다 더 많을 거예요. 한 70명 이 정도까지 갈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 반에 많아야 한 30명 아니면은 뭐 적게는 한 15명, 16명 이렇게 가는데 그 정도 인원이 될 것 같으면은 수업 집중하는 거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학생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좋은 숫자입니다. 물론 더 줄여야 되는 것도 맞아요. 사실 그래서 학교생들이 사실 많이 좀 뽑혀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등학교를 갔어요. 중학교 때 나 잘 나갔어. 근데 고등학교 왔는데 내보다 뭐하는 인간이 내보다 더 잘해. 그런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나는 인문계 갔는데 내 친구는 실업계 갔어. 근데 얘가 고3 되니까 취업했네? 대기업으로? 난 이게 뭐야? 이름도 성도 모르는 학교에 가버려서 내 인생 망했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지 않은 미래 벌써 걱정하지 마라. 노노.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 보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산을 묵직하게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아이스 많이 나오나 아이스 많이 나오나 그래서 나 안 갈래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분명히 다양하잖아요. 뭐 끊임없이 이제 꾸준하게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얘기하는데 남학생들이 나중에 군대 행군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한 20몇 킬로 막 걸어보고 이러면 아마 느끼겠지만 자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걱정해서 나 3월 모의고사 망쳤어. 중간고사 나 망쳤어. 어떡하지? 내 인생 이제 뭐 실패한 거 아니야? 내 친구는 내보다 뭐하던 애가 내보다 한 10점이나 더 잘 나왔는데 등급도 내보다 2, 3등급 더 높은데 나 망한 거 아니야? 어떡하지? 고등학교 들어가면 분명히 그런 친구 생겨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를 했고 똑같이 이제 뭐 진도 나갈 거 다 나갔고 했는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차이가 나버리게 되면 분명히 어떤 좌절감이나 불안감이란 게 생깁니다. 이게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20살 넘어가고 30살 넘어가고 시험 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대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 뭐 취업 시험도 마찬가지고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뭘 공부했지? 오늘 내가 못한 건 뭐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의 걱정을 해야 되지. 와, 내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망했다. 고3 내 인생 이제 앞으로 이제 못 펴겠다. 그 제일 많이 하는 말, 이 망했다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망했다 하는 건요 언제 쓰는 말이냐면 최소한 쌤은 그래요. 억울한 죽음 당했을 때 망한다가 맞아요. 억울한 죽음.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수업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미국이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핵폭탄을 막 쐈어. 그럼 망했다가 맞는 거죠. 사실은 억울하게. 근데 아니 시험 한 번 망쳤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을 다 그렇게 망했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사람 일이라고 하는 거는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사람 일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우리가 항상 얘기한 그 영어로 얘기한 거 있잖아요. Life is a roller coaster처럼 항상 돌고 돌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자성어 있잖아요. 인생지사 세옹지마락 해가지고 항상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안 좋은 점도 생겨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딱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제 인생 망했어. 나는 이제 무슨 뭐라 하지 뭐 버림받은 존재가 될 거야. 뭐 저 예를 들어 좀 내년 때 설날인데 또 설날 또 세뱃돈 받는데 또 자기는 시립계 갔다고 세뱃돈 5,000원 받고 인문계관 뭐 내 친구는 뭐 한 2만 원 받고 아니 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가서 어떻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상고 나오셔서 대통령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할 건데? 아 물론 그때는 실업계가 더 셌으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고등학교 시험 하나 망쳤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벌써부터 걱정하고 이러지 마세요. 인생이라 하는 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자기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묵묵하게 그냥 하고 있으면 돼요. 적당한 친구 관계와 적당한 자기만의 어떤 여가 시간과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쏟아부어야 돼요. 뭐 학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죠. 아니 쌤 꼰대 같은 말이 아니라 학생이라는 신분이 있으면 당연히 얘가 배우는 애잖아요. 그럼 배우려면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운다 하는 게 국어, 영어, 수학만 공부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술도 배울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 미래에 10년 뒤, 20년 뒤에 뭐를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갈 생각을 지금부터 꾸준하게 해야 되지. 더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의대 가고 싶은 친구가 있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망했어. 아씨 나 이제 의대 못 갈 것 같아. 뭘 벌써부터 그런 생각해요. 만약에 의대 못 가면 재수해서라도 가면 되지. 물론 참고로 쌤은 재수를 그렇게 권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닌데 정 안 되면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 되죠. 쌤 아는 지인 중에서도요. 의대를 한 번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의대를 막 5수 만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 치과의사 하면서 돈 잘 벌고 살아요.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면 안 좋아요. 그러면은 하고 있는 것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잡생각 이런 건 버리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지 않은 미래 벌써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태어났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의 부모님은요 세상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쌤이 어떤 쌤이 지금 말을 좀 빌려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우와 드디어 이 소중한 생명이 나왔구나 어이구 쭈쭈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분명한 건 지금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은요 똑같은 생각이세요. 여러분들 다 귀한 자식이고요. 다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으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아무리 주변에서 네 인생 뭐 망했어, 네 망했네, 야구지 메롱 극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여러분들 인생 대신 안 살아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 관계도 그래요. 친구 관계도 정말로 자기한테 도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친구만 가지셔도 돼요. 나중에 친구가 많다. 특히 남학생들 막 친구 되게 많으면 막 하면서 뭐 의리 개사관적으로 막 의리하게 막 보이고 그러잖아요. 20살, 30살 넘어가 보세요. 먹고 살기 바빠서요. 더 이상 그 친구들 만나기 어려워요. 연락 자체가 안 된다고요. 그때까지도 그렇게 사람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적당한 사람 관계 그리고 너무 깊이까지는 안 가지만 깊이 있는 관계는 어느 정도 소수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 너무 많은 친구들을 둘 필요가 없어요. 자기한테 마음 맞는 친구들만 적당히 두면 돼요. 이게 나중에 서부고 제일고 지나가시는 분들 교과서 1과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벌써부터 뭐 걱정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냥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군. 그리고 이 단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씩 나가봐야 되겠군.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지. 뭐 한 방에 웩 하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쌤이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결론은 하나예요.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에요. 환경이 어떻다 저떻다 그런 것들은 일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뭐 그 환경 따라갈 겁니까? 물론 도둑놈이 되는 환경으로 가시면 안 되겠죠. 뭐 범죄자 되는 환경 이런 거는 가면 안 돼요. 뭐 범죄자 공부를 한다. 도둑질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뭐 잘 훔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그 사람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워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도둑놈 비하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 물건 훔친 게 그럼 잘한 짓입니까? 그러면? 사람 죽이는 게 잘한 짓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여러분들 가족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가.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하기 나름이라는 그 인생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스마트하게 쓰세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학습 자료로 이용해야 되지 맨날 첫날 유튜브 보고 맨날 첫날 페이스북 메시지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 시간 쏟지 마세요. 그렇게 쏟는 시간이 공부하는 것보다 피로가 더 많이 쌓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휴대폰을 보고 있는 그 순간에는 눈이 깜빡깜빡 안 거려요. 그럼 눈의 피로가 더 많이 쌓인다고요. 그리고 나서 공부해야지 바로 잠 올걸요. 공부 집중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학습에 대해 도움되는 거, 사전 기능도 있고 동영상 강의 기능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활용하세요. 또 이상한 거 깔아놓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무리 10대 청춘이라서 막 하고 이런 거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다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만 하시면 돼요. 적당하게 살아가면서. 아시겠죠?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자세한 우리 예비고일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직접 보고 쌤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예비고일 설명회를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이 얘기가 사실 여러분들 다 불러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럴 시간이 조금 잘 주어져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도 좀 둬야 되고 해서 반별로 부르면 좋긴 하겠지만은 쌤도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수업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그렇게 됐다는 점 그렇게 양해 바라고 일단 다음 주쯤 보도록 하겠습니다.